안녕하세요. 물리 담당 강사 조태환입니다. 우선 자녀분들 합격 축하드리고요. 저희랑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 많은 고생했습니다. 집에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근데 이제 사실은 아시겠지만 뭐 앞으로 또 3년이 더 중요한 시간이 남아있죠. 이 시간을 갖다가 저희랑 좀 더 지금까지 배운 것에 충분히 많이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거기다 더 많은 필요한 것을 붙여서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영재나 과거 입시 형태에서는 하나라도 더 많은 형태의 수업을 진행한 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게 많아도 여기서 아는 것이 또 어떤 것이고 현재 모르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라는 것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했던 게 사실이고요. 아이들도 하나를 더 틀렸다 덜 틀렸다의 중요성보다는 이것을 갖다가 내가 더 하나를 알았다는 식의 포인트를 잡고 수업을 진행했고 학습을 하였어요. 하지만 이제 과학고 가서 우리 아이들 대학교 입시를 생각하고 내신 등급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하나도 틀리지 않는 학습 형태를 취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는 내가 아는 게 이 정도라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응용하면 무엇이 되는가, 그 다음에 사고력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게 중요도가 높았다고 본다면 그런 것밖에 안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서 과거에서 보는 시험이라서라면 기본 아는 거에다가 추가적인 걸 가는데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중요도 양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우선 틀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 어려운 거, 특이한 것만 수업을 들으려는 그런 성향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합격했다고 해서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진 않아요. 저랑 수업했을 때 아이들도 많이 당황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좀 더 이거 정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는 모르면 안 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종합반 형태로서 아이들 갖다가 최대한 체계적으로 챙기면서 입체적으로 보는 것, 또한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부족하고 어느 쪽을 잘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 같은 게 등장할 때도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 레벨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올 초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올 초에 과거 아이들이 늦게 학교를 갔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합격자반을 세종과고를 갖다 2개 반을 운영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어쩌다 보니까 3월까지 쭉 연장돼서 코로나 때문에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저한테 배웠던 아이들도 있었고 아닌 아이들도 있었어요. 한쪽 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가르친 애가 없는 반을 진행하였었고, 한쪽 세종과고 애들은 제가 가르친 애들 포함된 반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나한테 배웠지 않았던 아이들을 수업할 때는 아이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선 일괄적으로 가요. 처음 스타트가. 그럼 그 기준은 뭐가 되냐면 앉아있는 아이들 중에 가장 잘하는 애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하나라도 더 알려줘야겠다는 심리를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강사들은 저 아이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몰라요. 왜냐면 그런 반에서는 실제로 물리올림피아드 금상부터 해서 그런 아이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아이는 만족해요. 그 아이는 만족하고 내가 모르는 걸 배웠구나 라는 상황으로 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물리를 되게 잘하진 않거든요. 그거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랬었지만 가르치는 학원들이 다 고난도를 가르쳐요. 일괄적으로 거의 일반 물리학 가르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 표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반 물리학만 나오는 패턴의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행 과정상에서는 일괄적으로 가르치면서 선생님들이 일반 물리학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영재고 과고를 준비해서 가는 아이들이니까 물리원, 물리투는 당연히 배웠을 거고 그거 자체가 완벽한다는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다 보니 그것을 알고 거기에 추가적인 걸 계속 붙여요. 사실 그게 당장 나오지 않고 나중에 AP 일반 물리학 가야지만 나오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르친 건 아이들의 현재 상태 어디까지 배웠는지 모르다 보니까 최대 난도를 높여서 많은 내용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내용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들이 받는 거는 어려움이에요. 그냥 갑갑함 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저한테 배워서 과거를 간 애들이 아닌 세종과거반의 경우에서는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상받고 했던 둘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물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로 합격한 애들 당연히 있겠죠. 다른 과목으로 나올 수도 있고
대강적인 중학교의 조금의 물리 정도만으로 합격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나중에 퇴원으로 결과가 연결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반 진행 형태에서 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시험 대비 형태, 대부분 학교가 시험 대비 형태의 특강 형태를 진행하게 돼요. 그럼 그 전제는 뭐냐? 내용 설명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겨울방학 동안, 쉽게 말하면 중학교 때 혹은 빠른 초 6학년 때부터 물리를 배워왔으니 내용을 다 안다는 전자의 모의 시험 형태로 또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은 원래 물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겨울에 들어갔는데 또 어려운 거래요. 또 몰라요. 그 상태에서 학교에서 또 어려운 걸 배워요. 학교조차도 실제로 어느 정도 배웠다는 전제로 수업을 해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그런 것들랑 똑같은데 과거도 선생님 마음대로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로 나가요. 또 여기서 약간 뒤통수인데 선생님들이 주는 프린트물이 있어요. 대부분 수능 문제 나와요. 수능 문제 정도의 수준으로 프린트물을 주고 내용은 그냥 일반고하고 큰 차이가 없이 나온 게 사실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를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그거를 엄청나게 복합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학원에 또 당연히 학교 시험 문제를 예상하고 그거보다는 좀 더 어려운 것까지 주려고 하죠. 아이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오죠. 더군다나 이제 영재고라 달리 과거는 일반고랑 같은 내신 등급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차에서 놔버리면은 진짜로 5, 6등급 이하로 가는 게 쉽게 쑥 내려가요. 그럼 그 과목을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물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은 하나의 과목을 버린다는 게 아이들한테 전체 내신 등급에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버리고 싶지 않았겠지만은 버려진 거죠. 이게 학원을 가도 계속 대책임질이 되는 거니까. 해서 또 하나의 팀, 아까 같은 또 하나의 팀에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서는 그 아이를 아니까 저는 그 아이를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역학을 어려워하거나 전자를 어려운 친구가 있고 파동광을 어려운 친구가 있겠고 현대물이 어려운 친구가 있을 건데 그걸 저는 어느 정도 알죠. 그럼 이쪽 단원을 나갈 때는 그 친구를 확인하게 돼요. 너 이거 약하잖아, 괜찮아? 혹은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빨리 캐치해서 넘기고 다른 친구를 먼저 확인하고 그 친구도 빨리 해서 넘어간 친구에서는 야 여기서는 이것 좀 한번 다시 건들면 어떻게 될 거 같니?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쳤던 학생을 원래 가르쳤던 학생을 새로 가르치는 거랑 다른 내용 가르치는 거랑 아예 모르는 학생들 가르치는 거는 여기서 많은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종과학을 했었었고 합격자만 했었었고 2개 반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현재 시즌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 과거하고 해서 현재 고3 수업 중에 있어요. 사실은 고3 현재 연대 논술 파이널하고 그 다음에 연대 의대하고 이런 데들 좀 파이널을 해서 수업 중이긴 한데 이 논술 수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길 수 있긴 한데요. 이 논술 수업에 있는 문제 자체가 아이들한테 사실은 서술형 문제로 곧장 1학년 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서술형 문제 혹은 논술형 문제랑 등장한 것들이 대학교 입시에서 했던 것을 갖다가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내용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서술형 논술형 문제까지 풀이를 해내가야 돼요. 근데 그쪽 분야까지는 저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리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번 방학 동안에 커리큘럼을 고민해서 짰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별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별 물리학 순서, 이거는 올해 기준이긴 해요. 그다음 학교 홈페이지에 등장되어 있는 것들이고 작년에 이제 줬던 프로그램들인데 여기서 경기북가고는 사실 저기 있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뭐 물리학 2, 뭐 물리학 실험, 고급 물리학 아니에요. 그냥 일반 물리학이요. 일반 물리학 그냥 1학년 때는 역학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온 일반 물리학 2권 중에 1권을 나가는 거고 2학년 때 2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경기북가고요. 제일 어려워요. 저기에서 애들 많이 물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 학교인 거고 그 다음에 한성가고 같은 경우는 지금 물리학 1,2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물리학 1,2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고급 물리학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물리학 1,2로 되어 있고 선생님 2분이 들어가시는데 사실은 섞어가지고 그냥 쭉 나가요. 그러니까 1학기 때 1이고 2라고 되어 있긴 한데 성적 자체는 성적표는 1,2로 나오긴 해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저거랑 좀 무관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2분이 자기가 한쪽 역학 파트너 나가신 분과 한쪽 전자의 파동광학 나가신 분이 자기가 원하신 걸 나가시고 레벨업하는 형태의 패턴으로 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종과고는 통합과학, 물리학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런 쪽으로는 역시나
다시 얘기하면 과거 같은 경우 교육부 소속이다 보니까 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저것도 근데 중요하긴 해요. 저게 안 되면은 이수 과목 자체 부족하면 서울대나 임대 원서 잘 못 넣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 통합과학이라고 돼 있고 물리학2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통합과학 6시간 중에 2시간 물리 선생님이 그냥 물리 나갔어요. 그러니까 물리학2라고 써 있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론적 물리학2면 스타트가 역시나 뭐 힘과 뭐 토크 평형도 등장했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은 역학 넘어갔어요. 열역학부터 들어가요. 그 말 뭐냐면 통합과학 시간에 그냥 물리2였어요. 원을 베이스를 집어넣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 원은 알고 있다는 전제로 해요. 모든 학교가 사실은. 원 정도는 충분히 알지라는 걸 전제로 나가는 거고 그냥 2 해서 그냥 2학기까지 쭉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써있으면 통합과학의 물리학2라고 써있긴 한데 사실은 재작년에는 1학기에 물리2가 있었어요. 그리고 2학기하고 2학년 1학기가 고급 물리학이었거든요. 커리큘럼 이름만 달라요. 똑같아요. 그냥 물리2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선생님들 올려놓은 내용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한성가고요. 한성가고는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선생님 두 분이 한 분은 역학 파트만 쭉 빼시고 한 분은 보셔야겠지만은 물질 전자기장부터 해서 양자 쪽 쭉 해서 빼셔요. 근데 역시나 보면은 이렇게 로테이션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1, 2로 이런 쪽으로 단원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걸 갖다가 사실은 중복해서 나가고 뒤쪽에 물리2라고 돼 있지만 저쪽은 고급 물리학이 붙어요. 그러니까 고급 물리학의 내용이 포함시켜가지고 물리2 안에서 소화시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중에 잘하는 애도 있어요. 이게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거기서도 약간 못한 애들은 그냥 버려지는 상태가 될 우려가 있어요. 그런 상태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갈 때도 저도 겨울방학 동안에 기본적으로는 1, 2가 믹싱돼 있다는 이름을 쓰는데 사실은 1, 2 고급 물리 믹싱했지만 거기에 일반 물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 기초라는 단원명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물리2하고 고급 물리하고 일반 물리학은 추가적 단원의 작은 차이로 발생하는 정도 수준과 수학의 미적을 쓰냐 안 쓰냐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를 좀 더 많이 공식을 이용하냐 안 차이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2에서도 예를 들어 고1 때부터 수학이 물리2에 들어와요. 원래 물리2가 일반고 고3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듯이 일반 물리학에서 고1, 2, 3에서 썼던 수학을 갖다 일반 물리학에 추가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벡터도 공간을 좀 이용하게 될 것이고 거기다 이제 추가되는 게 뭐 돌림관성에 관련된 거나 회전관성이나 아니면 뭐 가우스 정도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역시나 수업에서 상황 봐서 밸런스 조절해서 아이들 수업에 추가를 시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면은 세종가고예요. 세종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게 지금 1학기 때 거고 오른쪽 게 2학기 건데 1학기가 아까 했던 대로도 원래 통합과학이에요. 그 다음 2학기는 물리학 2예요. 근데 물리학 2 스타트가 보면은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물리학 2 책을 딱 피게 되면은 앞에 역학이라고 하는 게 거의 60% 정도 차지하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 쉽게 펴면은 힘과 토크 평형 관련된 것부터 해서 충돌 관련된 거, 원운동 관련된 거 보면서 뭐 쫙쫙쫙 나가다가 이제 역학이 딱 끝나요. 그 다음 역학 중에 뒤에 살짝 열역학이 들어와요. 거기서부터 2학기 시작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학기 때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과목명은 물리2라고 돼 있고 성적적으로 나가겠지만 그게 전체는 아닌 거죠. 마찬가지 1학기 때 통합과학이라는 이름만이 나가지만 거기 사실 물리2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합과학만 되네 막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물리에서 큰 거 다칩니다.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지 기출문제집 저희도 갖고 이렇게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있는데 문제가 이런 경우에선 물리만 싹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재작년의 경우는 물리가 없었고 이제 화학인가 생물인가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통합과학 안에서 화학인가 생물인가를 갖다가 2를 빼버린 거예요. 물리가 따로 과목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건 확 어려워져요. 차이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물리가 옆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또 매년 한 번씩 크로스가 됐는데 물리2가 옆으로 빠져서 2타임이나 3타임 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통합과학의 물리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역시나 그냥 물리2가 새로 생성된 자체를 아이들은 소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성이랑 세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물리2랑 고급 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때는. 거기다가 그걸 갖다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심화시켜서 해서 하던데도 사실 대학 물리학에 있는 일반 물리학에는 그 심화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걸 확장한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단원을 집어넣는다는 개념보다는 확장해서 일반 물리학 가까운 부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쟤도 이제 저희 기본 교재 나갈 건데 그 기초 일반 물리학 교재 안에는 그것을 확장한 개념. 그러니까 일반 물리투나 고급 물리보다 어려워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 우리 아이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라는 식으로 들어가서 계속 파고 들어가서 난이도를 확장시킬 거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형 문제까지 다 하여서 아이들이 필기할 수 있게 혹은 서술해낼 수 있게 할 겁니다. 그게 저희 시험 우선 이번 겨울의 목표 중 하나예요. 이건 나중에 시험 기간 돼 가서 갑자기 만들기 힘든 부분 중 하나예요. 내용만 어려운 것만 막 듣는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테스트는 들어갑니다. 테스트 들어갈 거고 과제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걸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논술형 테스트까지 보아서 아이들의 점수나 필기 형태를 체크해 주게 될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고3 됐을 때 지금 저도 아까 말씀드린 연대 논술을 파이널을 해서 오늘 마감했어요. 내일 시험이어서. 그런데 볼 때 과거 애들 영재고 애들이 또 연대 논술을 많이 봐요. 물리 논술 특히나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피력하는 방법이 학교에서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잘해요. 그쪽 아이들이.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학교 내신 자체에 나온다는 소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실험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수행평가 형태도 다 사실 논술형이에요. 그게 안 되면 내신 60에 교과 지필 60에 수행 40을 취할 때 40을 다 날려요. 그게 다 사실은 어차피 논술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그것 또한 수업관에 연습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아까 좀 경기국가고인데 그냥 보시면은 처음 스타트가 파동, 역학 뭐 이렇게 돼 있고 잘 보면 전자기 이런 게 없잖아요. 일반 물리학이에요. 일반 물리학의 진도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따라서 1학년 때는 그냥 1권을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 2학년 때 2권을 나가요. 이게 그냥 경기국가고 원리고 따라서 이쪽에서는 다행히도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난이도 높은 건 맞아요. 근데 다 난이도 높은 건 아니고 기본 문제부터 조금 해서 이제 깊어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어려운 형태 그러니까 소위 영재고 시험이 그러지. 근데 전체 다 어려운 형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포기는 하지 마라. 그냥 기본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또 얼마나 하니? 또 얼마나 더하니 패턴의 학교 시험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경기국가고 학생들은 현재가 학교 시험 대비 전 시험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정말 여기까지 아니까지는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4단계가 있으면 3단계 정도 수준까지는 겨울방학에 소화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 4단계 도전해보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고 또 시험 대비 때 해보고 이 패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겨울에 스케줄, 강의 내용 이러합니다. 우선은 주차 수가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다른 학원 뭐 욕한다고 좀 그럴 수 비하하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겨울방학 때 다 끝내준다는 말을 써요. 불가능해요. 일주일에 뭐 2, 3회씩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방학 동안에 2달여 동안에 아이들한테 물리를 갖다 일반 물리학을 다 끝내준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진짜 물을 금상받은 수준 아이들이 아니고서는요 못 쫓아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더구나 당장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기국가고 같은 경우에서는 2년어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길지 모르겠으나 그거 어차피 다 소화 못하고 아이들 안고 있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실효적으로 알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은 커리큘럼 보면 우선은 역학을 뒤로 빼놨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역학을 어쨌건 많이 했어요. 지겨워요. 따라서 또 하자고 싫어해요. 그게 이유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하고 나서 사실 처음 배우는 게 역학은 맞아요 또. 그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연결성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역학을 하고 또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서 배우면은 내용은 아는데 문제는 부분 똑같아요. 못하러 2번을 쉽게 말하면 시간적 허비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차라리 역학을 뒤로 놔버리면은 아이들이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지겨워하는 것을 뒤로 빼버리고 거기서 심화를 시키고 학교 또 배우면서 그게 마침 1학기 시험 범위예요. 중간고사. 따라서 뒤쪽으로 빼있고 또한 보면은 좀 무게를 낮춰놨어요. 힘과 운동이라는 것 안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했던 거 입시에서 많이 했던 걸 한 방에 응축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중요도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도가 높았기 때문에 많이 했던 거죠. 다시 얘기되면은 중요도가 높았던 거를 고난도로 바꿔서 아이들한테 좀 문제 위주의 수업을 하는 걸 뒤쪽에 2월 때로 빼놨어요. 1월 말부터 2월로 빼서 쭉 갔고 저기서 이제 아이들이 또 안 해본 것들이 천체 많이 안 해보고 유체 많이 안 해봤어요. 유체는 그냥 구력 정도 해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베르누이라든지 파스칼 같은 거 연속 방정식 등을 갖다가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패턴
또한 열역학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화학에서는 다뤘을 거고 물리에서 열 현상은 다뤘었는데 열역학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열역학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처음 접할 때 어려워요. 그래서 이상기체 분자 운동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열역학으로 연결시키고 이 법칙에 관련된 건 더구나 배운 것도 없을 건데 열역학 이 법칙까지 이 법칙에 대한 계산식까지 연결시키고 그 다음 상대성을 한 번에 할 거예요. 상대성은 어렵게까지는 어려운데 즐기면 괜찮아요. 저한테 사실 과거 대비할 때 제가 한번 가르쳤을 때 아이들 와 이상하지만 재밌다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걸 갖다 뒤쪽에서 빼서 1학기 중간고사 범위로 오히려 뒤로 픽스해 놓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학교 입학한 다음에 나중에 시험 대비하러 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문제 위주의 수업이 가능해지거든요. 좀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나가는 것들부터의 순서는 뭐냐, 오히려 아이들이 입시를 하면서 많이 안 돌았던 거 위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물리 올림피아드 할 때는 했을 거예요. 뭐 2학년 때까지는 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중요도를 많이 안 둬요. 영재 입시 안 나온 것도 있고 아이들이 소화하기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내용보다는 그냥 이름 알아요. 이름 그런 걸 배웠었지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모르는 건데 그렇다 그랬었다 정도 수준인 것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짜는 현재 커리큘럼은 아이들이 안 배운 것들, 그러니까 배웠는데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혹은 너무 어려워서 못했던 것들 갖다가 위주로 짰습니다. 이게 시간적 한정적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 상황을 만들어 놓은 시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기장, 전위를 이용해서 전기력장 안에서의 운동, 그 안에 사실 포물선 역학이 들어가요. 근데 그 역학을 이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비전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의 중요도 높은 것들을 건들 것이고, 축전기는 아이들이 아예 생소한 경우도 있는데 축전기 저항 사실 근데 거기에 이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회로까지 들어간 복합 회로가 등장을 해요. 그 회로까지 아이들한테 저항은 뭐 사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축전기부터 시작해서 등장을 시켜요. 이게 나중에 뒤에 전자기도 자기력과 합치면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교류 파트의 가장 큰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 축전기라는 저 파트하고 전자기도의 상호유도 자체유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걸 베이스로 치고 이제 다시 교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전기 진동하고 교류를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 광양자, 양자 순서로 보면 돼요. 원래 저게 뒤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중간 정도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은 저건 2학기 범위예요. 때문에 근데 파동이랑 이쪽부터 그냥 역학은 또 경기 입장에서는 1학기 범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학교별의 순차를 맞춰놓고서 한 것과 또 하나는 아이들이 안 배웠던 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커리큘럼을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지금 하면서 지금 저희의 계획은 저도 저의 계획도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건 앞으로는 입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입시 끝났잖아요. 대학교 입시예요. 대학교 입시에서 과거 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조기 졸업이죠. 조기 졸업 우리 작년 애들도 이제 지금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기 졸업군이 나와요. 1학년 내신 갖고 하니까. 근데 그게 됐을 때 하고 아닐 때 차이가 커요, 사실은. 1년을 갖다 어떻게 사용하냐. 곧장 대학을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또 있죠. 1년 동안. 그 시간 할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과거에서 정규 1등 하더라도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이 나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1점말 2.7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3등급 이내 뽑기 되게 힘들어요. 그 3등급 이내 혹은 3, 4등급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그것도 힘든 건데도 불구하고 3, 4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아까 했던 대학교 입시 형태에서 일반 전형이나 특별 전형 형태를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또 추가로 그다음 거기서 논술 전형을 추가하게 되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선 베이스를 쳐주면 아이들은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학교 입시 쪽에서도 연결라인을 충분히 갖고 도전해볼 아이템을 하나 추가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한 게 제 물리 기본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입시 쪽 고등 저는 이제 영재고 과고 입시도 하지만 대학교 입시 쪽도 제 강사 지금 경력이 19년 차인데 대학교 입시 관련된 거는 한 15년 정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고등 과정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처럼 다른 수업은 안 하고 고등에서 고3만 수업을 해요. 제가 물리 2하고 논술하고 그거만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논술하고 그거만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입시에서만큼은 확실히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걸 정확히 깨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같이 해왔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온 거 사실이거든요. 그 결과가 고등학교 가서의 내신 성적, 그 다음에 그것이 대학교 입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 겨울에 좋은 씨앗 뿌려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